성품과 도덕성은 다른 개념이지만 종종 혼동됨. 도덕성은 행동 규범에 따른 것이며 성품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혜를 축적한 능력을 말함. 성품은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어려움 극복과 성취는 성품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 성품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능력으로 발전함. 성품이 발달한 뇌의 능력은 풍요로운 삶을 기약할 수 있음. 성품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 성품 교육을 통해 사회적 책임감을 심어주어야 함. 성품이란 높은 수준의 인간성을 가진 뇌로 진화하는 것을 의미함. 성품 교육은 출산율 개선 및 국가적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음. 우리 모두가 성품 교육에 주목하여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함. 성품 교육이 중요하며 현 세대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성품이 형성된 뇌로 진화하는 중요성이 강조됨.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성품과 도덕성은 같은 말일까요? 이 두 용어를 혼동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은 성품이라는 개념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 성품 교육이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탐색해 보겠습니다. 성품과 도덕성은 종종 혼동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보신 분은 이걸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도덕성은 사회적,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이 개념은 성격의 발현 과정에서 본능, 욕망, 감성을 제어하며 대뇌 전두엽에서 이성적 판단을 하면서 형성되는 명령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품은 대뇌 전두엽과 소뇌의 상호작용을 거치며 어렵고 힘든 일들을 극복하며 시행착오와 실패의 경험을 극복하면서 누적된 지혜를 기반으로 형성된 능력을 말합니다. 한국의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성격을 중시하는 유교 문화의 특성상 도덕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성품은 한국의 교육 이념인 홍익인간의 정신을 구현하는 목표가 된다는 차원에서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영향까지 포괄하는 더 깊은 차원의 개념입니다. 성품은 단순히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의 삶의 경험, 시행착오,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합니다. 특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취를 이루어낸 경험은 성품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뇌 전두엽의 판단과 소뇌의 숙련도가 결합하여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품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삶이 고달픈 사람에게는 일찍 성품이 발달된 뇌의 능력이 형성되나 큰 고통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는 죽을 때까지 형성되지 않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인구 감소와 같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내놓는 출산율을 올리는 정책은 대부분 실패하고 있으며 오직 복지 비용을 늘려 돈으로 해결하려는 포퓰리즘의 대상으로 정치인의 표 계산을 위해 남발하고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의 MZ세대는 부모 세대와 달리 성격 교육이 소홀히 된 세대로서 성품을 발현하는 뇌로 진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정년기가 되었으나 독신을 고집하고 홀로 편안하고 안전하며 위험을 초래하는 일들을 해내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 문제의 근본적 문제는 성격 교육을 뛰어넘어 성품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입니다. 논리의 비약일지 모르지만 옛 어른들은 사람은 나이를 먹어야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어른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통념은 실상 삶의 여정에서 겪게 될 어렵고 힘들며 심리적으로 결코 쉽게 극복할 수 없는 난관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품이 형성된 뇌로 진화시킨다는 의미를 완고하게 표현한 것이라 해석한다면 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국민에게 성품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노년에 이르는 시기까지 남은 인생의 여정에서 나홀로 편안한 삶을 살아가도 된다는 독신주의는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뇌는 자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성품이란 높은 수준의 인간성을 가진 뇌로 진화할 수 없고 그 결과는 외롭고 고통스러우며 건강하지 않은 삶을 제공할 뿐이라는 사실을 미리 교육하고 계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성품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사회적 시스템이 국가, 정책상 필요함을 내세워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세계 제1위의 저출산율 국가인 우리나라의 미래는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선진국이 너무 빨리 되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성격 교육을 소홀히 하고 성품 교육이라는 평생교육 차원의 교육 서비스 문화가 없는 우리나라가 겪어야 할 부작용입니다. 이것을 출산율 개선 정책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품 교육은 개인이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결국 출산율 개선과 같은 국가적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성품은 우리 각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품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성품 교육에 주목할 때입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는 성품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나 현 세대는 성품의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90년 평균 삶의 여정에서 어려서는 성질과 성격을 발달시키는 교육을 받아왔고, 성인이 되어서는 사회적 구조가 성품을 발달시키는 방향으로 뇌를 발달시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문제는 독신과 고립된 삶이 가능한 디지털 문화의 시대에 개인은 성품이라는 차원 높은 뇌로 진화하는 자기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치명적인 출산율 최저 국가라는 불투명한 재앙을 불러온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세대 심리 분석 노하우를 힐링 코드 앱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스토어에 가서 힐링 코드를 검색하여 무료로 배포되는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 스스로의 힐링 코드를 분석해 보세요. 자신의 심리에 어떤 성질, 성격, 성품이 있는지 성찰해야 그 가치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